하버드대에서 8주 동안 사람들을 데리고 실험 결과 실제로 뇌에 물리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살이 빠진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간 되게 많이 문의를 주셨던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왜 명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얼마나 해야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감정 컨트롤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집중력, 마지막으로 불안이랑 스트레스를 좀 완화하기 위한 그런 역할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감정 컨트롤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명상을 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은 저절로 이렇게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생각이나 기억들은 감정을 같이 수반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진짜 내가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나를 차고 갔던 기억 하면 이제 그에 수반되는 감정들이 같이 떠오르겠죠. 아니면 이제 내가 미래에 어떤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나 뭐 어떤 꿈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벅찬 그런 감정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친구랑 싸웠던 경험이나 아니면 엄청 불쾌했던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막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생각이랑 감정들이 같이 이렇게 몰아치게 되는데, 그럴 때 한번 그 감정들을 이제 눈을 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상태에다가 따옴표를 붙여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화가 난 그 기억이 떠올라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화가 난 상태구나. 약간 그러면서 화가 났을 때 내 몸 상태를 한번 잘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내 호흡이 어떤지, 그리고 내 그 기분이 어떤지, 아니면 내 진짜 물리적인 느낌들이 어떤지를 한번 잘 본 다음에 한번 진짜로 나중에 화가 났을 때나 진짜로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그 감정 상태를 한번 진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상을 하면서 감정을 느끼는 훈련들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이제 사람은 어떻게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동물이니까 짜증이나 분노 때문에 서로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설렌 그런 마음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자기를 딱 감정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그 판단이나 실수에서 발라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켜보면서 그 감정들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사이코패스가 된다는 뜻은 아닌데, 아무튼 이런 감정 훈련의 명목으로 명상을 하시면은 진짜 내가 뭐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거나 내가 진짜 분노 조절이 안 되거나 약간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 명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쉽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제일 친한 친구를 막 이렇게 붙이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충동이 들 때, 뭐 먹고 싶은 충동이 들거나, 아니면 뭐 봐서는 안 될 영상들을 막 보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충식이가 왔구나, 충식이랑 잠깐 얘기를 하면은 금방 가겠지? 이러면서 충식이랑 잠깐 얘기를 해요. 그 충동에 한번 지켜보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가 또 사라져요. 충식이가 또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분노가 왔을 때는 규제가 왔구나, 규제랑 잠깐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사람의 이름을 붙이면은 객관화시키는 게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그 감정들이 얼마나 금방 사라지고 진짜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들을 되게 많이 하면은 나중에 더 큰 감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점점 더 이성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감정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실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명상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인데, 이게 그 하버드대에서 8주 동안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명상을 시켜본 실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 8주 실험 결과 실제로 뇌에 물리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특히 물리적 변화가 많이 일어난 부분들은 그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파트랑 이제 감정을 절제하는 부분,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실제로 물리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왜 그런지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명상을 하는 방법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집중해서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숨 쉬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당연히 사람이라면 다른 생각이 계속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안 해야 되면 안 한다고 생각할수록 더 많이 떠오르겠죠. 근데 이 훈련의 요지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다시 계속 그 한 가지에 집중을 돌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평소에 많이 해두시면은 평소에 이제 자기가 일을 할 때나 아니면 공부를 할 때, 아니면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자꾸 이제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방해하는 것들은 진짜 막 재밌는 것들, 막 맛있는 것들, 자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일에서 잡아 끌 건데, 그때 내가 그것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오는 훈련을 명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이제 집중하는 훈련. 그래서 이 훈련이 실제로 뇌에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이제 일할 때 막 진짜 일하기 싫을 때 막
자꾸 막 핸드폰 보게 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심호흡 한번 다 잡고 다시 한번 이제 일로 포커스를 모으는 연습을 하면은 실제로 다시 돌아오기가 되게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불안이랑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해서 명상을 해요. 그 앞서 말한 그 실험에서 마지막 세 번째가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 뇌의 부분이 작아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요즘에 정말 야근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진짜 운이 좋아서 일찍 퇴근한 거지, 평소에 진짜 맨날 12시 아니면 뭐 새벽에도 퇴근하고 아침에 저는 또 새벽 운동을 하고 나가니까 잠도 진짜 줄어들고, 일도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이제 회계사 업무를 하니까 회계사 일은 이제 각자의 일을 할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내가 1년 차라서 책임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처음 해보는 일이기도 하고, 그 낯선 데서 오는 스트레스랑 그 책임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니까 어느 날 이제 일을 하다가 막 갑자기 막 몸이 엄청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막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다가 진짜 막 머리가 갑자기 지끈지끈 하다가 다시 정상으로 들어오다가 아,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감정적인 일이나 아니면 저런 힘든 일이 있을 때 갔다 와서 명상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느낌으로만 느꼈는데 실제로 실험에서 이렇게 줄어든다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특히 유난히 힘들거나 피곤했던 날은 그냥 와서 한 5분이라도 명상을 꼭 하고 자요. 그러면은 훨씬 더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다음날 좀 더 의지력을 재충전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딱 되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지금 명상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명상을 어떻게 하고 얼마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까 이제 앞서 말한 명상, 이제 감정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한 가지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감각에 집중하는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오감을 가지고 있죠. 시각, 청각, 촉감, 후각, 그리고 아무튼 그 오감을 갖고 있는데, 그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그 오감을 순서대로 한번 바꿔가면서 집중을 해서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소리가 제일 먼저 들릴 거예요. 우리가 시각을 차단한 상태니까 그 소리에 집중을 해보면은 바깥에서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 소리, 아니면 집에서 뭔가 뭐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 아니면 뭐 부엌에서 엄마가 뭘 만드는 소리, 진짜 조용한 상태에서도 어떤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소리에 집중하다가 그 다음 촉각으로 넘어가서 내가 지금 앉아있을 때 엉덩이와 그 지면이 닿는 그 느낌, 아니면 이 옷이 내 옷 위에 이제 안착한 느낌, 촉각들에 몰입을 해보면은 그 몰입 상태 자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밥을 먹거나 이럴 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마음 챙김 훈련이라는 건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 밥의 모양을 쳐다보고 냄새를 맡고 그리고 딱 씹을 때 식감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밥을 먹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한번 느껴보면서 먹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먹으면은 천천히 먹게 되고 그에 따라서 포만감도 오르고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어요. 근데 포만감은 똑같으니까 살이 빠진다는 얘기죠. 저는 실제로 다이어트 할 때 이 방법을 일부러 써요. 먹는 양을 줄이면서도 배도 그렇게 안 고파지는 약간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다이어트 할 때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일상에서 병행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집중을 하는 훈련 방법은 숨에 집중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하얀 점을 계속 떠올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계속 한 문구를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라서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계속 저는 수능 직전이나 아니면 시험 직전 이렇게 반복해서 마음을 좀 다스렸었는데,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럼 이제 몇 분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지겠죠. 이제 몇 분을 하느냐는 진짜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앉아서 무작정 오래 앉아있으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집중할 만한 시간을 고르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10분을 앉아있으면 좀 지루해요. 근데 5분을 앉아있기에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7분을 골랐어요. 그러니까 7분은 정말 부담이 없어요. 저한테 그냥 명상 해볼까 하고 7분 앉아있을 정도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시간을 너무 오버해서 잡아버리면은 명상을 점점 하기가 싫어져요. 차라리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 번 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뭐 5분, 3분도 좋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1분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딱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딱 골라서, 주로 아침 저녁이 되겠죠. 그때 딱 5분에서 10분 사이, 아니면 뭐 진짜 힘드신 분들은 5분 이내라도 좋으니까 꼭 시간을 정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명상할 때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침대에 걸터 앉아서 해요. 그냥 앉아서 정좌를 하고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꼭 정해진 자세는 없고, 대신 뭐 눕거나 기대면 안 돼요. 잠들지 않을 정도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딱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이 약간 그 성공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성공 습관들을 이제 집약해서 모아놓은 건데,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80%가 명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명상은 이미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명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한 2년째 명상을 하고 있고 이게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이걸 통해서. 아무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me toda la